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의 김영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축사 컨텐츠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건축을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두 번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요즘에 건축을 하면 과연 건축비는 얼마로 산정해야 되나, 요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실시 설계까지 받아가지고 거의 계약 직전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생생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건축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씩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두 개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나는 실시 설계 단계고 또 하나는 이제 멸실을 할 예정이고 건축 인허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건물을 좀 이야기도 하면서 또 제가 어떤 건물 지었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김영정 씨는 또 어떤 스타일의 건물을 지었을까? 네,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다가 제가 준공업지역에다가 땅을 짓고 있고요. 약 연면적이 서비스 면적 포함해서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짓습니다.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건축비 얼마 들었어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 설계 단계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뭐 사실 건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비가 얼마 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마지막 실시 설계에 견적하는 단계라서 거의 마지막 금액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건물 짓고 나서 얼마 들었다라는 거는 뭐 나중에 마련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딱 요 정도 알고 건축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평에다가 그림과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얼마 들었을까요? 건축 시공비만 약 16억 5천에서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평에다가 16억 5천에 17억이면 얼마야 이거 평당? 800만 원, 850만 원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실 이거보다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가 들고요, 그 다음 멸실비가 되고 그리고 감리비가 되니까 이게 다 합쳐보니까 거의 18억 넘게 들던데요. 거의 건축비가 평당 900만 원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글라스로 딱딱딱 깔끔한 이런 스타일의 건물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디자인적인 거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조경도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건축사님을 선정할 때 아뜰리에 같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건축사님을 설정을 했다 보니 한마디로 이쁘고 잘 짓기 위해서 건축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건축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 자재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해요. 요즘에는 철근의 값이 이거 철근값 예상하기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견적을 어떻게 내야 되냐 이렇게 시공사들이 얘기할 정도로 철근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하필 철근이 이렇게 많이 오르다니. 그럼 세 번째는 저희가 층고를 좀 높게 했어요. 뭐 다들 층고 좋아하실 텐데 저도 층고에 대한 좀 로망이 있다 보니까 일반 건물들보다 전체적으로 층고가 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건축비가 조금 더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건물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거의 뭐 전체적이나 금액 합쳐가지고 평당 900만 원인데 뭐 거의 18억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럼 이걸 다 현금 주고 했냐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약 한 70%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축비 같은 경우도 대출이 나오니까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작품 같은 건물을 지어보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개 뭐 잠깐 드리면 저희가 7층짜리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1, 2층에는 근생시설, 3, 4, 5층에는 오피스, 그 다음 6, 7층에는 뭔가 좀 라운지 바 같은 그런 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을 할 때 뭐 이슈라고 했다라고 하면 저희 건물 앞에 보면 이렇게 전신주가 하나 있었어요. 전신주를 이동하는데 200만 원,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내 건물 앞에 전신주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설하는데 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도 좀 추가가 됐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건물을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다음 건물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대지가 큰 건물은 아닌데 저희가 이런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지하 2층까지 팔 거고 지상 5층까지 팔려고 합니다. 이거 뭐 강남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약간 이제 건물에 약간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중간에는 이렇게 개방감 있는 디자인,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요즘에 저희 건축사님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영롱사키라고 해서 벽돌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빛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건 2차 다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건물 같은 경우도, 강남 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짜고 있거든요. 고민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지하가 오히려 한 층 정도 더 파는 거라 평당 800만 원 정도 선으로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사실 요즘에 면적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평당 800만 원보다 좀 적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실히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건축비가. 그런데 저는 건물들이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건물만 짓다 보니까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물들, 지금 이런 위에 있는 이런 그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한 평당 600에서 650, 뭐 700만 원 뭐 이렇게 짓는다라고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평당가라는 자체를 되게 러프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게 건축 자재에 따라서 가격들이 너무 천차만별로 바뀌다 보니까 정말 예측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축비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저는 이걸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스탠다드로 뭐 이렇게 유리가 많은 이렇게 개방적인 건물들 스타일로 건물을 지을 거냐, 아니면 뭐 저처럼 약간 건물의 디자인을 좀 해서 아틀리에 스타일로 건물을 지을 거냐. 지금 사실 제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좀 사옥을 생각하는데, 사옥을 지금 딱 보시는 그 알파카 캐릭터 있죠? 딱 이 캐릭터대로 건물을 지어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 2, 3층, 위에는 4, 5, 6층, 창문을 알파카 얼굴을 요즘에 좀 얘기를 하고 있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상승성이 떨어진다, 너 평생 저거 안고 살 거냐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만의 꿈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좀 저희가 이런 중소형 건물들을 제가 이제 매입해서 저희가 뭐 신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저런 이쁜 작품들을 좀 재밌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저의 뭔가 목표는 알파카 모양의 사옥을 딱 짓는 왜 웃어? 네, 그런 거를 한번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 알파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건축사님 많이 만나고 건축에 관련 비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실전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